이 그림은 1771년 당시 영국 왕립미술원의 회원들이 예술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18세기까지 여성은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도 이곳에 2명의 여성 화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림 속에서 여성 화가들을 찾으셨나요? 두 여성 화가는 바로 여기, 벽에 걸린 초상화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앉아있는 남성 누드 모델들 옆 여성 누드 모델은 팔다리가 잘린 토르소로 표현되어 바닥을 구르고 있네요. 단순한 초상화인 듯한 이 그림 안에 여성은 예술의 대상일 뿐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19세기 후반까지도 여성에게는 누드화를 그릴 수 있는 누드화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도적으로. 인체 해부도와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전신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미술에도 그림에도 위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화가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이었거든요. 여러 사람이 온몸이 등장하는 역사화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화가들은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겼던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사 속 위대한 거장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중 유색인,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미지는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힘을 가졌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으며 역사적으로 예술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재현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재현한다는 것은 이제 모방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어진 건데 모방은 그대로 베끼는 거잖아요, 대상을. 재현이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 부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거기에 심리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맥락에서도 그 재현이라는 것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그 장치를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는 부정해버려서 아예 숨기는가, 또는 어떤 존재는 왜곡된 이미지로 계속 보여주는가가 사실 권력 의지잖아요. 이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서 장애인들을 불쌍한 사람이거나 혹은 되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는 막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줘서 우리와 동등한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효과들도 심각한 것 같고 정상성이라고 만들어 놓은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정상,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이미지가 너무 기여하는 바가 큰 거죠. 제3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이나 우리와는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은 내 이 문제가 아니야. 저들의 일이고 화면 안에 서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치로서 재현을 활용하기도 해요. 재현은 순수하게 원본 그대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원본과 다른 탈각된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재현 방식을 소수자들에게 대입하는 재현 방식을 사용할 때 혐오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재현이라는 체제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폭력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로 폭행 현장을 묘사하는 재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이죠. 몇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성폭행 장면을 묘사한 영화가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2020년 올해의 작가상의 후보작으로 공개된 작품 속 리얼돌의 신체를 관음적이면서도 기괴하게 묘사한 장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언가를 소재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번방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N번방에서 유통됐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건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직접 재현하는 것은 폭력의 효과를 반복 재생산할 뿐이지 폭력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은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비판하려면 어떤 구조에서 폭력이 가능한지, 어떤 맥락 속에서 누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피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994년 4월부터 약 100일간 르완다에서 100만여 명이 살상되는 종족전쟁이 발생합니다. 필레태생의 미국 작가 알프레도 자르는 피해자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이 잔혹한 사건을 고발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르는 대학살의 기록사진 550장을 분류하여 수십 개의 블랙박스 내부에 감추고 블랙박스 표면에 대학살 생존자의 이름, 나이, 만난 장소,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참상을 직접 재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각은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해내고 자르는 그때서야 비로소 참혹한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걸 작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회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섣불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뭔가 소수자의 문제나 불평등을 다룰 때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일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현대로 또 오다가 보면은 다원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사실 작가들의 그 표현도 그 궤에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예술이 삶과 다 사실은 다 관련이 돼 있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여성을 보는 눈이 아니라 대상으로만 만들었다면 여성들이 직접 몸으로 감각하고 춤추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해서 한 게 이제 깨어나 비너스예요. 그래서 오프닝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같이 이렇게 춤추고 놀았거든요. 춤이야말로 자기의 몸에 자유를 주는 어떤 순간인 거예요. 여성들은 옷에 의해서 행동이 제약받았다면 춤은 마음껏 몸을 음악에 맡기는 거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분절돼 있고 단절돼 있는데 무언가를 함께 경험한다는 거, 어떤 틀과 상관없이 평가의 부담 없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화이트헤드의 개념, 미의 개념을 굉장히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조화다. 세계는 곧 조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화가 진선을 중요시하던 세계관에서 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 황홀해 이런 거에서 끝나는 일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모두가 조화로운 상태,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다라는 관념이거든요. 미라는 것도 그런 변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을 통치해서 미로 포괄을 해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서만 여기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자유로운 데에 자유로운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또래 문화의 특징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규범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우려면 평등해야 되는 거죠. 평등이 먼저 전제돼야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운동성을 띠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현재 미디어 이미지 속 세계와 실제 세계에는 여전히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어떤 존재들은 손쉽게 지워지고 또 왜곡되죠.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튜 아놀드는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예술이 어떻게 가능할지 창작자와 감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